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은 지역 역사와 문화재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사람뼈, 즉 인골이 완벽한 상태로 출토돼 학계와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지역 인류의 뿌리에 큰 정점을 가져다줄 이번 예안리 인골 출토에 대해 학술적 의미와 지자체의 보존 방안까지 알아보죠. 현재 김해 예안리 고분군 발굴 조사를 수행 중인 두류문화연구원 최헌섭 원장, 이번 출토를 가장 근접하게 관장하고 있는 김해시청 가야사 보건과 신재용 학예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26일에 성과 보고회가 있었죠. 이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뜨거웠습니다. 예. 학계와 시민들 한 40여 명 정도 오셨는데요. 자문위원 전공자 선생님들 한 4분 모셔서 네. 저희들 이제 자문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무덤을 팔 때 저희 나라는 산성입니다, 땅이. 그래서 네.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뼈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안리 고분군에서 사람뼈가 거의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부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출토된 인골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인골 출토가 학계와 또 지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물론 예안리 인골은 예전에 70대 중반 이후에 계속 조사가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200여 기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한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특별한 자료가 나온 건 없지만 아마 조사 이후에 네. 분석 결과에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특히나 원장님께서는 예안리 고분굴 발굴 작업을 또 직접 수행하고 계시죠. 예. 발굴 당시 현장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 느낌이랄까요? 어떠셨습니까? 아까 저번에 받았던 원고에는 보니까 인골 봤을 때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셨던데, 사실은 저희들 옆에 심재영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네. 저희 고고학자 입장에서는 저런 인골들이 우리 고고학적인 학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로서만 예. 느껴지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은 없고, 이번 조사에서도 사실은 40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이후에 또 현상 변경 요인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보존 상태가 기대한 것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가지고 추가로 더 특기할 만한 그런 자료는 없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예. 자, 심재용 학예사님도 관련한 박사학위를 좀 갖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완전한 인골 출토 소식을 들으셨을 때, 또 그 현장을 직접 봤을 때 소감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금강가야 중에서도 고분을 무덤을 이제 전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했던 무덤의 대표적인 것은 금강가야의 왕무덤인 네. 대선동 고분군하고 그다음에 기족 무덤인 양론이 고분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조사가 마지막 조사였거든요. 네. 그래 마지막 조사였기 때문에 제가 91학번이라서 발굴 조사를 현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예안리 고분군, 말로만 들었던 예안리 고분군의 인골을 박물관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 점이 저한테는 고분을 전공한 저 입장에서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소감을 들어봐도 이번 출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데, 자, 사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부분의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건지 방향성을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묘제는 이미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예안리 그러면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 이제 고인골.
거의 뭐 유구마다 다 하나씩 나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한 38개를 조사했는데 사시기대 목감기 6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석각 32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전부 다 한 250개 되는데 매 유구마다 고인골로 나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인골 중에서도 지금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편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편두나 발치, 습속 이런 것도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심보다 오히려 가야시대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어떤 행길 특성,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 그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그 분석, 이런 쪽으로 더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가야시대 사람들의 뿌리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말씀처럼 다른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편두와 이번 인골의 방향성을 좀 밝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지난 가을에 아마 그 김해 박물관하고 부산대 박물관에서 예전에 그 했던 그 인골 중에서 특히 편두만 골라가지고 아마 특별 그 학술심 부지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뤄진 것도 보면 사실은 편두가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사시기대 목강매에서만 전부 다 편두가 나오는데, 그것도 주로 이제 사시기대 전엽에 한정되어 있고, 목강묘가 49개인데 확실히 편두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건 2기 내지 3개입니다. 3구 정도입니다. 4구까지 좀 폭넓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 또 2개 변형 의심이 되는 것까지 하면 한 10구 정도인데, 전체 다 쳐봐야 뭐 50개에서 10개 같으면 비중이 한 20%, 10% 안팎 정도 되는 그 비중인데, 그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나온 특수한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관이나 이런 걸 착장하기 위해서 2개국으로 변형했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 나온 거는 그런 특이성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분들이고, 다 그 지금 40대에서 60대 정도 이런 숙련의 여성들 인골에 제한되어 있었고, 전부 다 여성이었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묘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또 묘 내에 또 부장되어 있는 유물도 비교를 해봐도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뛰어나다거나 특별하게 처진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겠지만, 편두와의 연관성을 좀 밝힐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지기 좀 힘들겠네요. 아니죠. 편두는 그 기존에 나온 자료에서 알려져 있고, 이번에 우리 나온 것들 지금 38기인데 그 중에서 사시기대 것만 추리면은 6기. 실제 육안으로 봐도 사실 편두라고 확실히 인정되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봐도 꼭 그 행길 전문가가 아니라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번에 우리 발굴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뭐 아비마가 눌러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편두 이런 것들은 그 시각적으로는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원 과정에서 혹시 지금 그 동아대학교 김재인 교수 팀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놨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나오면 모르겠거니와 추가로 나온 건 없고, 대신에 그 지금 그 요아번에 발표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편두도 중요하지만 편두나 그 발치 같은 그런 특이한 습속도 중요하지만은 그 250개 개체 인골 전체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우리 민족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 그 계통 이런 쪽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이런 연구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김해 박물관에도 편두가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최영석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육안상으로 확인되는 편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 조사된 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시가 뭐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그 자연과학 분석, 뭐 DNA 분석이라든지 안전 동위 원소 분석을 통해서 가야인들의 어떤 식생활이라든지 혈연 관계, 그 친족 관계들을 그런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 예안리 고분군에서 많은 인골, 약 210개체의 그 인골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그러한 자연과학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요. 또 자연과학 분석에는 이제 오염 요소가 많으면은 분석에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료는 새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식생활, 가연대 식생활이라든지 그리고 혈연 관계들이 좀 밝혀진다면 그런 내용들은 이제 뭐 국립김해박물관의 전시 패널이라든지 그런데 뭐 좀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원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복원이라 하시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골에 대한 복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희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안리 고분군 정비 사업 중에 고인골 전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고인골 전시관을 저희들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가야인들, 예안리인들의 어떤 복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아마 구체적인 예안리 인골에 대한 네. 복원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게 김해시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국가사적 제26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이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보호를 한다는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골 전시관, 그 다음에 노출 전시관, 그러니까 유적공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비할 예정인데, 그런 정비했을 때 저희 국비와 더불어서 저희 도비라든지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저희들 역사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늘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정비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어떤 일을 또 지원하게 됩니까? 경남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도에서는 저희들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도비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항상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 보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하게 경상남도에 업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늘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인골이 완벽한 형태로 출토됐다는 건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자, 네, 이제 요즘 시점에서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예안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김해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보존 정비, 그걸 위해서 또 이번에 우리 조사를 했고요. 이번 80년도 조사 이후에 한 40년 정도 경과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 보존 상태가 좀 열악했던 그런 부분들이 네. 열악했던 부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 위에 지금 시래 장시라고 불리는 마을이 계속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마을 건축에 따라서 20세기 이후에 훼손된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네. 지금 현재 김해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선 먼저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도록 네.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좀 불편하지만은 이주를 시키고, 지금 아마 그 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 네. 가능한 일들이 있겠죠. 네, 사실 이 학계에서 보는 시선은 양갈래입니다. 발전을 위한 개발이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냐, 이런 시선이 좀 나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의 공무원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재산권 행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 재산권 행사의 문제인데요. 네. 이런 이제 예안리 고분군뿐만 아니라 국가사적이라든지 경상남도 기념물, 즉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변에 사시는,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포함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건축 행위 시, 네. 건축 행위 시 과연 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지을 때 문화재 형상 변경이라든지 영향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시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런 문화재 정보들을 대해서 문의를 해오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의 현상 변경이라든지 영향 검토, 그리고 매장 문화재의 분포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네.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역사공원, 즉 우리 문화재보호구 같은 경우 정비가 된다면 네. 주민들한테 늘 굉장히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대선동 고분군이나 봉황동 유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가 일부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는 지금 역사문화공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시고 네. 그리고 산책이라든지 즐겁게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예안리 고분군 역시 이런 방향으로 즉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비를 해갈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럼 앞으로 예안리 고분군을 정비 복원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예. 지금 보통 유적 정비할 때 전시관이라든지 아주 국소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알고 있다시피 예안리 유적이 형성될 당시에 김해 평야라든지 주변 평지 일대가 다 과거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런 네. 환경들까지 결부해서 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복원을 좀 실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 예안리 고분군 발굴을 하면서 광경연구팀하고 같이 해서 지금 지형 환경 분석도 같이 결부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예안리에서 인골이 많이 나왔다는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 어떻게 해서 그 인골이 생성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근데 원인, 과정 이런 것 갖다 살피는 네.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안리 고분군이 들어서 있는 그 땅 자체가 마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과 까치산을 잇는 육계사주와 같은 그런 바닷가에 있는 빛이거든요. 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칼슘 성분이 많은 조개들이 있게 되고 그 조개에서 내뿜는 칼슘 성분 때문에 지금 고인골이 지금 양호하게 보존된 건데 이런 것들 네. 다 빼버리고 결과에서 우리 획득했던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전시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이 유적이 형성되기 전까지 어떤 지형 환경적 배경 이런 것들 충분히 같이 결부해서 복원해 놓고 설명을 한다면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예안리에서 좋은 성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사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좀 힘쓰고 있는데 앞으로 김해시에서도 이런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대선동 고분군도 역시 함안 마리산 고분군과 같이 세계유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을 등재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후보에 들어갔다가 역시 전문가들 평가에서 지금 7개의 가야 고분군 무덤들은 다 거의 왕급 무덤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안리 고분군은 왕급 무덤이 아닌 좀 중상층의 무덤군이기 때문에 고분군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대선동 고분군은 지금 원활히 지금 세계 고분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에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 이번 예안리가 출토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지자체나 경남도에게 좀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주변 환경들을 갖다 잘 이렇게 현재 상태라도 적어도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지금 거기 예안리가 사주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바로 밑에 예안리 마산마을 쪽으로 가면은 과거에 거기가 바다였다는 걸 증명해주는 해식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해식동 가보니까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이 그게 동굴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에 네. 폐기물도 버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정비하고 정화하는 노력들이 지자체나 아니면 주민들 또 학자들 같이 이렇게 결부해서 공동 노력을 이루어내야 되겠죠. 예. 자, 좋은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반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예안리 고분군의 어떤 국가사적 지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 최원섭 원장님 말씀처럼 핵심 동굴이라든지 자연 분석도 필요합니다. 지형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여서 네.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해 예안리 고분군이 더 지역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 말만 들어도 앞으로 있을 여러 과정들이 설렙니다. 모쪼록 도민들의 관심으로 우리 경남의 자랑으로 새겨지길 기대해보죠.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헬로